오늘 뉴욕 상록회 전직 회장들과 현직 집행부가 뉴욕 한인 상록회 간 문제 논의체 함께 모였습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기한 토벤 스타빈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서 부정 의혹이 뉴욕주 항소법원으로 이관됐습니다. 뉴욕 출신인 제인 김 씨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도전 중입니다. 29일 제인 김 의원의 당선을 응원하기 위해 뉴욕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뉴저지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주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안에 거부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노숙자를 돕던 한 남자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반경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서 80대 노인이 소방당국 앰뷸런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뉴욕 상록회 전직 회장들과 현직 집행부가 뉴욕 한인 상록회 간 문제 논의체 함께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그간 회관 운영 관련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모임에 하장보 현 회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김산옥 전 회장을 비롯한 오해영 회장 등은 참석하지 않아 기대를 모았던 양측의 원만한 합의 도출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 한인 상록회 현임 회장단이 전직 회장들과 만나 새로 옮긴 상록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하장보 회장을 비롯한 현임 회장단은 상록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시니어 프로그램 24개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회원들의 호응이 좋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건물 용도가 빨래방으로 되어 있어 퀸즈 플러싱 149가에 위치한 뉴욕 상록회관은 시니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다는 뉴욕시 노인국 디렉터 토마스 코인의 지적 아래 이전을 결정한 것이라며 회관 이전이 상록회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상록회 지금 현재 149가의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인국에서 니네 이슈 바꾸고 절차대로 다 해서 운영을 해라. 그러면 이거 못한다. 그러면은 방법은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이에 전임 회장단은 하상보 회장의 아들의 건물로 사정해서 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한편 노후한 시설과 건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부분은 납득이 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건물이 저렇게 놓여 있는 걸 갖다가 저걸 팔지도 못하고 그냥 뭐 죽죠 썩어가든지 말든지 간에 그건 절대로 못 판다는 건 이건 무슨 그 회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그 당시 그 회칙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정을 추리해 보면은 혹시나 누가 가서 그 회관을 또 팔아먹고 무슨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 그걸 염려해서 이제 그런 그 모서를 박은 그런 그 정관을 만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질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빨리 팔아가지고 다른 데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옮겨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승열 전 회장은 상록회관의 건물 문제보다는 상록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본래의 상록회 설립 목적인 봉사 정신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1976년 창립된 뉴욕 상록회. 지난 40년 동안 한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해왔던 상록회가 회장 무효 소송까지 제기되며 많은 논란에 서 있습니다. 오늘 모임에는 소송을 제기한 김산옥 회장과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왔던 오해영 회장은 참석하지 않아 앞으로 뉴욕 한인 상록회가 전 현직 회장단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제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퀸즈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평한 교육 예산의 이반과 집행, 우량 학교 건설, 소외계층이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승진 예비후보는 29일 프랜시스 루이스 고등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6선거구는 과밀 학급 상태가 뉴욕시 학교의 5곳 중 2곳을 차지한다며 학생들이 위험한 간이 트레일러 컨테이너 교실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승진 예비후보는 이날 과밀 학급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교육 예산의 부족을 지목하며 2007년에 평등 예산 분배 캠페인의 주도 단체들이 제기한 법률 소송 판결에 따라 뉴욕 주정부는 뉴욕시 학교들에게 $55억 추가 교육 예산을 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진 예비후보는 만약 이 기금이 추가적으로 배정된다면 학교 시설 증설과 기초교육 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정승진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토벤 스타비스키 의원이 세금을 전용하다 적발이 된 킨주의 한 사설대학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왔다며 우리 학생들이 예산 부족으로 간이 트레일러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사설대학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며 이러한 대학의 세금 전용에 침묵하고 방관해온 스타비스키 의원이 이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정치 전문 주간지인 오브저버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50만 달러의 세금을 전용해 적발된 킨주 소재 사설 대학인 플라자 칼리지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스타비스키 의원 선거 캠페인 측은 한인 언론을 통해 그동안 뉴욕주 내 고등교육에 힘써왔으며 지난 17년 동안 175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은 것과 비교하면 플라자 칼리지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상당히 적은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기한 토벤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서 부정 의혹이 뉴욕주 항소법원으로 이관됐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정승진 예비후보는 스타비스키 의원의 후보 등록 청원서 심의를 제기했고 뉴욕주 대법원 퀸즈 지법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정승진 후보의 항소건에 대해 오는 9월 6일에 법률 심리를 시작합니다.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예비선거일은 9월 13일로 이에 앞서 열립니다. 뉴욕 출신인 제인 김 씨가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도전 중입니다. 한인 최초의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기도 한 제인 김 의원은 평등한 교육 기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29일 제인 김 의원의 당선을 응원하기 위해 뉴욕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제인 김 씨가 어제 롱아일랜드에서 후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키스 USA의 장용진 회장과 키푸드의 박기우 회장이 주최한 어제 행사에는 톰 수어지 전 나소 카운티장과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 등 100여 명의 각계 정치인과 인사들이 모여 제인 킴 의원의 상원 선거 당선을 응원했습니다. 제인 킴 의원은 뉴욕 출신으로 한인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돼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그는 한인 사회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적극적인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your steadfast and continued support. I would not be able to have the opportunity to serve and be a public leader if not for your tremendous love and continued support. 제인 킴 의원은 뉴욕은 가족과 오랜 친구가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라며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티 칼리지 수업 면제와 저소득층 입주 주택 건설, 중상층 보호 등을 이뤄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f this measure passes in November through a ballot measure that I've authored, San Francisco will be the first city in the nation to make community college free again for all of our residents. And we know that higher education is key to economic mobility and prosperity. 김 의원은 뉴욕에서 태어나 스탠포드대와 UC 버클리에서 정치 외교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에 당선되며 정치의 길을 걸었습니다. 2011년 한인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현재 재선에 성공해 재직 중입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뉴저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뉴저지주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안을 거부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 법안의 추진을 거절했습니다. 이 인상안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인상안 시행이 확정되면 뉴저지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최저임금이 $15가 되는 세 번째 주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고용주들에게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할 권리가 없다며 이 안건의 시행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 시간당 $8.28인 최저임금을 2017년 1월 1일까지 $10.10로 점차 인상하며 2021년까지 시간당 $15 임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날 이 안건이 다시 재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행 반대 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KBTV 뉴스투데이에서는 노동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근교로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곳들을 3일 동안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보내드린 뉴저지 행사 소개에 이어 뉴욕 인근 행사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노동절 연휴에는 뉴욕에서도 행사가 풍성합니다. 먼저 뉴욕시에서 가장 큰 볼거리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노동절 퍼레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퍼레이드는 이번 주에 열리지 않습니다. 혹여 9월 3일 퍼레이드를 보러 가시면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에 실망하실 수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퍼레이드는 9월 10일 토요일 10시에 시작되며 5 에비뉴와 44번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9월 5일 당일에 퍼레이드를 기대하셨다면 브루클린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시에서 열리는 가장 큰 문화축제인 웨스트 인디언 아메리칸 카니발이 바로 이날 열리는데요. 레게와 칼립소 등의 음악도 즐길 수 있고 저크 치킨과 조니 케이크 등 음식도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트립 어드바이저가 선정한 미국 내 미술관 탑 25에도 꼽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모마가 이제 뻔하다면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열리는 전시를 찾아보시죠. 9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특히 이날 전시회에서는 단순한 감상을 넘어 구매까지 가능하니 평소 그림 작품을 사고 싶었던 분이라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DM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도 있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를 지날 때 밑으로 보기만 했던 랜달스 아일랜드에서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제8회 일렉트릭 음악 축제가 열리는데요. 여기에서는 음악을 즐기기 위한 최고의 옷을 입은 베스트 드레서를 뽑기도 하니 음악도 즐기고 최고의 옷 맵시도 뽐내보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허드슨강 피어 84에서 터그보트, 즉 다른 배를 이끄는 예인선들의 행렬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마추어 라인 던지기 대회, 뽀빠이 시금치 많이 먹기 대회도 열리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은 $25, 아이는 $12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즐길 것, 더불어 바다까지 함께해 여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리스파크 비치 바자르는 노동절을 마지막으로 올해 행사를 마감합니다. 올 여름 아직 방문하지 못하셨다면 퀸즈 라카웨이 비치 대로에 위치한 바닷가에 향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고 뉴욕시를 벗어나지 않아도 노동절을 즐길 거리는 많습니다. 아직 노동절 연휴에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곳들로 발길을 향하시면 어떨까요? KBTV 윤날입니다. 올여름 폭염 속에 방치돼 숨진 아동 사건을 간간히 들으셨을 텐데요. 올해 미국 내에만 27명의 아동이 뜨거운 차량에 남겨져 탈진 등의 상태로 숨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뒷좌석에 아이들이 남아있을 때 이를 알리는 센서를 부착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린 올 여름. 뜨거운 날씨에 차 안에 있는 것은 어른들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에게 위험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이 이런 무더위 속에 자칫 차량에 방치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새로운 센서를 발표했습니다. GM의 마크 로이스 부사장은 지난 1월에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2017년산 GMC 아카디아 차종의 새 기능인 뒷좌석 감시 센서를 선보였습니다. It's based on you opening up that door. So if you open it, if there's even larger children that you have back there, it's going to remind you like GM이 선보인 뒷좌석 감시 센서는 차량이 출발하기 전 10분 내에 문이 열려 있을 때나 닫혀 있을 때 또는 차량이 출발할 때 작동합니다. 뒷좌석에 아이들 또는 애완동물이 있을 시 운전자석의 뒷좌석 주시 등의 표시 메시지가 뜨고 알람이 동시에 울립니다. 올해 미국 내에서만 27명의 아동이 뜨거운 차량에 남겨져 탈진 등의 상태로 숨졌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사건, 사고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브루클린에서 노숙자를 돕던 한 남자가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총격을 당한 사람은 36살의 나시안 헨리로 집이 없는 여자와 어린이를 위한 비영리 조직에서 근무했으며 총격을 당한 시간에도 노숙자를 돕는 일을 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비교적 조용하고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뉴 웨트 레흐트 에비뉴에 위치한 공원에서 발생했으며 나산 헨리는 총 4발의 총격을 입어 자신이 타고 있던 화물차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빨간색 닛산 SUV를 타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반경 뉴욕 이스트 빌리지에서 80대 노인이 소방 당국 앰뷸런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14가와 2에비뉴 사이 코너에서 81세 남성이 길을 건너려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급히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날 사고 목격자들은 앰뷸런스차가 평소 구조가 시급하겠지만 더 주의하며 운행할 필요가 있다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탄식했습니다. 어젯밤 롱비치에서 수영을 하던 2명의 남자가 물에 빠져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6시 30분쯤 에드워드대로 근처에서 물놀이를 하던 26세 남자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그 시각은 구조대원이 일을 마치고 퇴근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수영을 하던 사람은 현재 롱비치 메디컬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조대 측은 월요일인 어제 파도가 6피트 이상으로 물놀이하기 위험한 상태였다며 이 두 사람 이외에도 물에 빠져 구조받은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현재 물놀이 위험주의보가 내려졌고 롱비치 해변은 오늘 밤까지 폐쇄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에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서 수도관이 깨져 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웨스트 90번가와 암스테르담 애비뉴에서 9시 반쯤 수도관이 깨지면서 인근 거리와 보도에 물이 찼고 심지어 BMW SUV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수도관은 약 12인치 정도 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도관 파열로 아파트 두 채의 지하는 6피트까지 물에 잠겼으며 근처 89번가에 위치한 댄스 스튜디오 역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근처 지역 지하를 검사한 뒤 수도관 복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주변 도로는 모두 폐쇄됐으며 이 지역을 지나는 M7과 M11 버스는 다른 길로 우회 조치됐습니다. 오늘 아침 롱비치에서 갑자기 아파트 발코니가 땅으로 떨어져 경찰이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무너진 발코니는 총 6개로 롱비치 블러버드와 쇼드 로더에 위치한 3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전해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붕괴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소식과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 진도 6.2의 지진이 강타해 마을 대부분이 파괴된 이탈리아 중부 상관 마을 아마트리체에서 지난 25일 생존자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재난 이후 일반적인 생존 가능 시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의 골든타임이 훨씬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92명의 사망이 확인된 가운데 이번 지진에서 231명의 사망자가 나온 아마트리체에서는 1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트리체에서는 이날 저녁 세르지오 마탈렐라 대통령, 마테오 렌치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기리는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12년간 논의해온 군수 지원 협정을 29일 체결했습니다.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마노하르 파르카르 인도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양자 간의 군수 지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양국군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연합작전과 훈련 등을 할 때 상대국 육해 공군기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양자 간의 군수지원 협정 체결은 중국의 해상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3억 2,300만 명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있으며 해마다 340만 명이 수인성 질병으로 숨진다고 유엔 환경계획이 30일 밝혔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설사 등 수인성 질병의 대부분은 사람이 물에 버린 폐기물이 그 원인이라며 하수시설뿐만 아니라 오수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 책임연구원은 다행스럽게도 아직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전 세계가 수질 오염이라는 재앙에 함께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26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현지 시간 지난 27일 이후 나흘 동안 싱가포르에서 확인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와 환경청은 30일 성명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137명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를 조사한 결과 2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날 추가로 확인이 된 감염자들 역시 최근 몇 달간 지카 감염 지역을 여행한 경험이 없는 지역 감염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감면받은 거액의 세금을 다시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30일 아일랜드가 애플에 143억 달러의 불법적인 세금 감면을 해줬다며 이를 추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설명에서 아일랜드가 애플에 130억 유로, 143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혜택을 부여했고 이는 아일랜드가 애플에게 세금을 덜 내도록 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EU의 정부 지원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세금 추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만일 이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럽에서 역대 최대의 세금 추징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당사자인 애플과 아일랜드는 EU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코카콜라가 물 507억 갤런의 물을 자연에 환원했습니다. 그동안 식수를 고갈시킨다는 비판에 휩싸인 코카콜라가 지난해 음료 제품 생산에 사용한 물의 11.5%를 자연에 되돌려준 것입니다. 이로써 코카콜라는 오는 2020년도까지 물 100%를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2007년 빈곤 퇴치 단체인 빈곤과의 투쟁이 코카콜라의 물 자원 고갈 문제를 제기한 뒤 과도한 지하수 사용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영화 윌리 윙카와 초콜릿 공장 등에서 관객을 매료시켰던 영화배우 진 와일더가 83살의 나이로 어젯밤 숨졌습니다. 경찰은 와일더가 커네디컷주 스탠포드 자택에서 사망했으며 사인은 알츠하이머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엉클어진 곱슬머리가 인상적인 와일드는 멜 브룩스 감독의 영화 프로듀서와 브레이징 셔틀스, 영 프랑켄슈타인 등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집사 로봇 자비스가 현실에서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크버그가 인공지능 개인 비서 시스템 공개를 곧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SA 투데이는 저크버그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CEO와의 대화에서 인공지능 개인 비서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해 다음 달 공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크버그는 올해 초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해 목표를 집을 운영하고 내일을 간단하게 도와줄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고 그 롤모델로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 집사 로봇 자비스를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무난한 날씨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 껴 흐린 가운데 밤늦게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 되겠습니다. 9월의 시작인 목요일도 아침 천둥 번개 예측됩니다. 이날 온종일 구름 껴 흐린 날씨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6도, 섭씨 19도 되겠습니다. 2일 금요일도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 섭씨 18도 되겠습니다. 3일 토요일도 온종일 맑고 화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 섭씨 19도 되겠습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더위입니다. 밤에는 꽤 선선한 바람 부니까요. 기온 변화 잘 체크하셔서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인 오전 9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